주춤한 시장에 또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마감 때 나오셔서 시장이 좀 보수적인 방향으로 짚어주시면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네. 종목별 선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꼽아주신 영원무역이 역시 오늘 또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또 종목을 꼽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맞아요. 유망주 바로 찾아볼까요? 라온시큐어입니다. 역시 네. 좀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안에서 라온시큐어를 꼽아 오셨는데 하이킥 먼저 어디까지 날려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방하면서 5%대 상승으로 3,7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200원까지 또 짧게 네. 하이킥을 날려주셨네요. 꽤 짧진 않죠. 저는 15% 20%인데. 그러니까 길게 보신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주식은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요? 일단은 네. 단기적인 전략을 우선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 우리 코로나로 재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또다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인다면 전자상거래 시장 그리고 게임 업황이 좋아지겠죠. 이제 이에 따라 이렇게 가게 되면 꼭 반드시 따라가는 성장 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안 산업입니다. 이제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 국내 생체 인증 관련해서 이제 모바일 보안 쪽에서 국내 1위 업체죠. 국내 현재 국회에서 그 공인인증서 독점적 사용 폐지를 한 이후에 지금 그 생체 인증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모바일 PC, 모바일과 그 PC 보안뿐만이 아니라 이 피도라고 하는 생체 인증 그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그 블록체인 기술과 이게 접목이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차세대 생체 인증 그 관련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고 제품은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차 인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라온시큐어가 사업자로 이렇게 시범 사업자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도 공인 인증 없이 간편 인증이나 본인 인증, 자격 증명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뿐만이 아니고 그 편의성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라온시큐어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꽤 높지는 않습니다. 한 20% 전후인데요. 그래서 이미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다면은 투자의 가치도 좀 낮겠죠. 저는 성장성 측면에서 아마 이 업체가 아마 보다 더 넓은 시장을 모바일 생체 인증은 1위지만 전반적인 보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20%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저 시점이 아마 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인증 시장은요. 2015년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1차 성장기를 보였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공인인증 독점 사용 폐지도 이렇게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서 2차 성장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라온시큐어도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투자 수확기에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로는 좀 덜 올랐어요 보안주들이.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원래 이제 데이터라는 트래픽 결제 관련주를 넘어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까지 이런 매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라온시큐어 단기적인 1차 하이킥은 4,200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또 네.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하이킥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텔레콤에는 인크로스가 있듯이 이 KT에는 이 업체가 있는데요. 네. 바로 나스미디어입니다. 네, 광고 대행사입니다. 나스미디어 역시 오늘 또 탄력적인 흐름으로 6% 상승 38,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스미디어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까요? 네. 42,000원까지 또 하이킥을 날려주셨네요. 예, 네. 요건 조금 짧게 이미 좀 많이 최근에 와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KT가 42% 지분을 가지고 있는 KT 자회사입니다. 유튜브 광고 집행에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는 1위 업체인데 광고 업황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에 하나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가는데 광고를 할 리가 없겠습니다. 4, 5월이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6월에 가파른 반등을 보였고 이제 8월 이번 3, 4분기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또다시 순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월 들어와 가지고 나름 이 그 5월, 6월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8월까지 순항을 보이고 있는데 노출형 광고 그러니까 동영상에 기반한 노출형 광고는 나름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그 나스미디어도 같은 사업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들어와 가지고 브랜드 광고뿐만이 아니고 그 판매 연동형 퍼포먼스 광고 그리고 TV 시청 가구의 특성과 니즈에 맞춰서 광고를 하는 어드레서블 TV 시장 광고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제가 앞서 SKT에는 인크로스가 있고 KT에는 나스미디어가 있다고 했는데 인크로스와 여타 그 광고 회사 대비해 가지고 지금 나스미디어는 굉장히 주가가 부진한 상황에 있죠. 미디어랩 그러니까 전통 광고 부분의 미디어랩 성장 둔화 우려 때문인데요. 이제 새로운 성장 엔진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인크로스와 바로 대비되는데요. 인크로스는 SK텔레콤이 36% 지배하고 있는 그런 광고 회사인데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의 T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자, 이제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KT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인크로스와 같은 성장성이 부각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미디어 혼자 쉬었네요, 주가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KT가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많은 그 미래 성장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그 나스미디어의 그런 KT 멤버십과 연관된 그런 광고형 사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61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 이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받으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뭐 인력 효율화 판관비 절감에 좀 나서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4분기에도 한 8% 정도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외 사업과 그리고 미디어 커머스 시장으로도 진출하면서 보다 더 성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가지고 중국 광고를 할 때 이 나스미디어를 통해서 광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상거래 시장으로도 이 자회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네.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미디어의 하이킥 42,000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물면서 PC와 이제 모바일을 손에 놓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보안 관련주 안에서 라운시큐어 온라인 광고 대행사 또 나스미디어를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점 뚫고 하이킥 지금까지 한국의결권 대행 최창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